내년 정도면은 두세 배는 최소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에서 이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아무래도 이제 양극재 업체도 아까 역 레깅 효과를 설명했듯이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 업체도 어느 정도 전가가 될 거고요. 셀 업체도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재고를 이제 처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한국 3사 중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제 평타를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타를 치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장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 성장세가 아직 주춤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도 그런 걸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 중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직접적인 기업이긴 한데 이제 리튬 값도 지금 아직 크게 반등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철강 시황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철강 비중이 아직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철강 시황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건설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크게 반등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재 업체로서 그 다른 기업보다도 유일하게 그나마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그러니까 2분기, 3분기에도 뭐 아무래도 더 좋겠죠. 특히 이제 M86 단결정 양극재를 이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 더 많이 나가다 보면은 단가도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선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단결정 양극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LFP 배터리랑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입니다. 이제 그냥 미드니켈 배터리가 아니고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인데요. 이게 단결정 양극재가 상용화가 되면서 이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도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도 미드니켈 배터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니켈은 말 그대로 니켈을 한 중간 정도 넣은 배터리거든요. 근데 그간에 이제 미드니켈 배터리가 좀 많이 안 쓰였던 거는 타산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단결정 양극재가 개발이 됨으로써 기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끌어올라가면서 이제 LFP 배터리만큼의 가성비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NCM 배터리를 채용하는 전기차에서는 이 미드니켈 배터리가 좀 많이 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이제 고온 소성과 또 코팅 공정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단결정 양극재를 만들려면 이게 또 기술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결국에는 단가를 내리는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결정 양극재가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채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뭐 포스코 퓨처엠이 먼저 이 단결정 양극재에 대한 상용화를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제 만약에 니켈 함량이 더 높은 단결정 양극재를 누가 먼저 더 빨리 그리고 더 싸게 만드느냐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퓨처엠보다 니켈 함량이 더 높은 단결정 양극재를 지금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상용화가 만약에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마나 더 싸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작년에 굉장히 핫했고요.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이번 연도부터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었고요. 그 부분은 리튬 가격이 이제 급락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리튬 가격이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산 저가 배터리, 그러니까 저가 배터리의 덤핑 물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중국산 저가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 관세를 매길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리튬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양극재 업체들이나 아니면 셀 업체들, 그다음에 전기차 업체들도 마진율이 높아지면서 좀 더 좋은 판매량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뭐 전해액이나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알고 먼저 투자하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뭐 양극재 업체라든지 셀 업체에 투자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좋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가에 매집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간을 들여서 좀 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시간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면 괜찮은 포지션으로 남지 않을까. 결과적으로는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엑셈이라는 기업이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링 을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는지, 뭐 온도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병목 형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보급하는 회사고요. 이 모니터링은 어느 회사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권이라든지 금융사, 그러니까 은행권처럼 뭐 증권사라든지 그다음 공공기관 아니면 뭐 2차 전지 2차 전지를 이제 생산하는 공장에도 모니터링이 필요하거든요. 반도체에도 필요하고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런 엑셈에 대한 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수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엑셈의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급증하는 시기인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지금 2,000원, 2,200원 정도대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찍히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한 3분기 정도에는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마 좀 굉장히 좀 좋은 주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지금 진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엑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중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도 엑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 해외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중국에도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방대하게 지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엑셈이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가면 갈수록 엑셈 같은 기업들이 생길 수 있죠. 경쟁사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규모의 경제로 만약에 엑셈이 빨리 진출하면 그런 부분에서 좀 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 정도면 두세 배는 최소 성장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엑셈에서 이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해서 모니터링도 인공지능이 이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공지능 쪽으로 이슈가 또 생긴다면은 또 다른 기업 밸류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PG는 이제 쉽게 말해서 모터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이제 로봇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봇 안에 들어가는 모터, 그 중에서도 이제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로봇 자체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절마다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하는데 만들 때 굉장히 큰 비중의 부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SPG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도 감속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지금 삼성이 인수를 지금 염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계속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속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1위 기업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감속기 업체 중에서도 뭐 경쟁사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규모의 경제로 봤을 때 SPG가 아직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로봇 산업이 커갈수록 SPG도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랑 이제 해상 운임을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LX 인터내셔널을 조금 제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그간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석탄 산업을 비중이 좀 꽤 석탄 산업이 비중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양 산업이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에 위배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저평가돼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 지금 전력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석탄이 좀 굉장히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 당분간은 그런 부분으로 보자면 석탄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LX 인터내셔널의 그 이익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상하이 해상 운임료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좀만 더 가면 아마 코로나 시절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LX 인터내셔널의 자회사인 LX 판토스라고 있어요. 그 판토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회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봤을 때 6위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이제 운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글로벌 6위의 포워딩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뭐 해상 쪽에서는 6위 정도 한다고 하고요. 항공 운임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당장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LX 인터내셔널 주목하고 있으면 좀 좋은 주가 향방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경쟁자로는 이제 뭐 상사 업계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엔 최근에 이제 동해 가스전 이슈로 인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치솟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같은 상사 업계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LX 인터내셔널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아요. 근데 지금 시총은 1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LX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보통 국내 증시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기준으로 보자면 포스코 퓨처엠 25%, 미래나노텍 25%, 엑셈 25%, SPG 25%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사이드로 지금 마지막에 설명드린 LX 인터내셔널을 이제 교체 투입할 정도 수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평타를 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전체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시황은 이미 상반기에 풀렸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아마 풀리게 될 겁니다. 리튬 가격이 뭐 올라가면서 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서 풀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쌍두막차가 돌아가면서 좀 더 좋은 상승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항상 뭐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요.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자기한테 맞는 바운드리 안에서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땡기시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이시라면 매월 내 월급의 어느 정도의 비중만 딱 정해놓고 매월 적립식 투자 하시면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서 봤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1억 정도 찍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ETF 같은 경우에 이제 암호화폐 ETF도 승인이 지금 점점 되고 있는데 ETF 상품이 진입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위로도 걸 수도 있고 아래로도 걸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 계속 사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상황적인 부분이라든지 흐름을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